네, 이 시간에는 앞에서 예고한 대로 분산 분석에서 이제 표본간 분산, 표본내 분산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했고요. 표본간 분산을 표본내 분산으로 나눠준 게 검증 통계치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어떠한 그 계산 공식 속에서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그 계산이 되는지 하는 것을 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자, 한번 이 왼쪽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은요. 특정한 하나의 개체, 그거는 이제 J그룹에 속한 i번째 개인, 이게 이제 그 i번째 개체의 y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y의 J그룹에 속한 i번째의 개체 y값, 이거가 이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가 J그룹에 속해 있으니까 J그룹에 속한 개체들의 평균값이 있겠죠. 이게 이제 YJ 바가 되고요. 그게 이 값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룹이 첫 번째 그룹부터 J그룹까지 이제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전체 총평균 있죠. 이게 이제 Y 더블 바 이게 이제 총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원래 실제 관측치, J그룹에 속한 i번째 개인의 Y값, 그것과 총평균 간의 이 차이, 이거 총편차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개체와 그 개체가 자기가 속한 그룹의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하는 이 편차 있죠. 이게 이제 표본 내의 편차라고 볼 수 있죠. 자기가 속한 표본 안에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니까 표본 내 편차. 그 다음에 전체 평균에서 그 J번째 그룹의 평균값, 이거는 표본 간 편차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평균으로부터 그 그룹의 평균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하는 거니까요. 이게 표본 간 편차 이렇게 이제 그 개념을 적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총 편차는 이 그림으로 표현한 걸 보면 결국은 이 표본 간 편차 플러스 표본 내 편차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한 개체를 놓고 이렇게 봤는데, 그게 이제 각 그룹마다, 예를 들어, N개의 개체들이 속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만약 가정을 한다고 보면, 이것들을 양변에 제곱하고 그 모든 N 개체들에 대해서 다 합산을 해주는 개념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먼저 J번째 속한 J그룹에 속한 그 개체들의 경우에는 이 총편차 제곱 첫 번째 i가 1인 개체부터 n까지 해서 이걸 다 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룹이 만약 그 몇 개인가에 따라서 그 저희가 1부터 k까지 이 그룹의 수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 그룹까지 다 이제 더해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왼쪽 변을 그렇게 해서 다 더해주고 합하고 모든 개체들 걸 합하고 모든 그룹들 것까지 다 합했다면 이번에는 이 오른쪽도 같이 해준다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이 가운데 있는 거 있죠. 가운데 있는 거. 이 경우에는 이 표본간 편차 곱하기 표본 내 편차인데요. 한 개체가 자신의 그룹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표본간 편차 있죠. 그 그룹의 평균과 총평균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것은 서로 직접 관계가 돼 있질 않아요. 그건 서로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이 통계에서 이 독립적인 걸 두 개 곱한다 했을 때는 이게 0으로 가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전체 총 편차 제곱해서 모든 개인들 합하고 모든 그룹들까지 다 합한 거는 결국은 이 표본 간 편차의 제곱의 합 더하기 표본 내 편차의 모든 제곱의 합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n이 이제 서로 모든 샘플들의 n이 같을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n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대신 이쪽 그 오른쪽 공식이 이제 이렇게 약간 달라진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다 이걸 뭐 다 체크하고 계산하시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이제 이 단계로 우리가 이제 그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앞에서 했던 이 총 편차들의 전체 합 있죠. 이 부분을 총 제곱합이라고 그래요. 총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다 합했기 때문에 총 제곱합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이제 sum of square total 해가지고 제곱합의 전체 총, 그래서 sum of square total에서 SST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여기에 딸린 자유도는 모든 샘플들 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한 게 여기에 딸린 자유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텀이 있었죠. 이게 표본 간 편차 제곱의 모든 또한 합. 이 부분은 이 표본 간 제곱합이 되는 거죠. 표본 간 편차의 제곱합. 이거는 sum of square between, 표본 간이니까 between이죠. 그래서 SSB라고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 표본 간 편차의 자유도는 이 표본이 몇 개인가 K-1에서 이게 여기에 딸린 자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본 내편차 같은 경우에는 표본 내편차를 다 모든 개체들 걸 다 합하고 모든 그룹까지 다 합한 거 있죠. 이거는 표본 내 제곱 편차를 제곱해서 합한 거니까 표본 내 제곱합이에요. 그리고 자유도는 전체 표본수에서 그 그룹수를 빼준 거예요. 이걸 sum of square within, 표본 내 편차니까 within 해서 SSW라고 이제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요. 결국은 정리를 하면 SST는 SSB 더하기 SSW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SST, SSB, SSW에 각각의 degrees of freedom이 딸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degrees of freedom으로 각각을 이렇게 나눠주면 이거는 이 SSB를 자기의 degrees of freedom으로 나눠주면 이거 표본 간 제곱합에서 이제 평균을 구한 셈이죠. degrees of freedom으로 나눠줘서 그래서 표본 간 평균 제곱합, 용어가 자꾸 이제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mean square between, SSB가 이제 mean으로 바뀌었어요. mean square between MSB예요.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표본 간 분산이에요. 이게 표본 간 분산. 그 다음에 표본 내 분산을 자신의 degrees of freedom으로 나눠주면 SSW를 degrees of freedom으로 나눠주면 MSW가 돼요. mean square within. 이게 이제 표본 내 분산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봤듯이 검증 통계치는 어떻게 되느냐? 검증 통계치는 이 바로 표본 간 분산을 표본 내 분산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요. MSB를 MSW로 나눈 값이 돼요. 그리고 분자의 자유도는 K-1, 분모의 자유도는 전체 표본수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이 SST 총 편차의 제곱합 SST는 SSB 더하기 SSW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SSB와 SSW 각각을 자신의 딸린 degrees of freedom으로 나눠주면 MSB, MSW가 되고요. 바로 이 MSW가 MSB가 표본 간 분산, MSW가 표본 내 분산, 그래서 표본 간 분산을 표본 내 분산으로 나눠주면 검정 통계치가 된다. 그게 이제 F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을 F값이다. 그래서 검정 통계치 F값이다. 이렇게 되고요. 분산분의 분산. 이거는 이제 이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서 이건 F분포를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F검정이 되는 겁니다. 이 분산 분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통계 패키지가 내주는 이 표가 있는데, 결과표가 있는데, 이 결과표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분석 종합표입니다. 이겁니다. SS 제곱합이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집단 간 제곱합이냐, 집단 내 제곱합이냐, 이게 우리는 이제 표본 간, 표본 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표본 간 제곱합을 SSB, 표본 내 제곱합을 SSW로 했고요. 거기에 각각 딸린 자유도가 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한 게 SST였고요. SST에 딸린 자유도가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 제곱합을 자기에 딸린 자유도로 나눠준 게 MSB, MSW라고 얘기했어요. 평균 제곱합. 그리고 이 MSB를 MSW로 나눠준 게 이 검정 통계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F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F 값이라고 그랬어요. F 값.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아노바를 돌리게 되면 이 F 값보다 같거나 큰 값이 나올 확률을 F 분포상에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유의확률 P 값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 표를 아노바 분석의 결과로서 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이 P값을 알파 값하고 비교해서 P값이 알파보다 같거나 작은 값일 경우에는 어떤 결론을 내리죠?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귀무가설은 뭐였습니까? 모든 모집단의 평균값이 동일할 것이다. 이 귀무가설이었죠. 만약 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게 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그거의 여집합인 대립가설이 옳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 대립가설은 뭐였냐면 모든 모집단의 평균값이 다 같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두 모집단의 평균값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왜 아노바 분석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두 개 짝을 지어서 t-테스트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유의 수준 알파 레벨이 원래 설정했던 알파 레벨이 아니고 훨씬 더 큰 알파 레벨에서 검증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짝을 지은 t-테스트로 하지 않고 아노바 테스트로 한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노바 테스트에서 모집단의 평균들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시그널이 뭐였냐면 표본간 분산의 크기였어요. 그런데 이 표본간 분산 값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우연에 의해서 표본간 분산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 표본 내 분산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표본 내 분산으로 표본간 분산을 나눠주면 그게 곧 검증 통계치가 되고요. 그 검증 통계치는 이제는 표본간 분산 값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소스, 다시 말하면 모집단의 평균들이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가라는 그 소스에 의한 이제 표본간 분산만 남게 되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가설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검증 통계치는 F분포를 그리게 된다.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거를 좀 더 총편차, 그 다음에 표본 내 편차, 표본 간 편차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서 총 제곱합, 그 다음에 표본 간 제곱합, 표본 내 제곱합,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으로 나눠주면 이제 이 총 제곱 평균, 평균 제곱, 그 다음에 표본 간 평균 제곱, 표본 내 평균 제곱이라고 하는 MSB, MSW, MST라고 하는 건 별로 이제 사용을 안 합니다만은, 그리고 그 MSB를 MSW로 나눠준 게 결국 검정 통계치 F값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우리는 F검정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이제 확보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이어서 그러면 F검정으로 이제 F가설 검증으로 바로 이어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가설 검증은 다시 한번 그 연구 가설 부터 해서 대립 가설을 가져오면 결국은 연구 가설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3개 이상의 어떤 모집단이 있을 때 모집단 사이의 평균값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연구 가설이 될 거고요. 그걸 이제 대립 가설로 표현하면 대립 가설이 보통은 연구 가설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수식으로 표현이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로 표현하면 적어도 어느 두 모집단 평균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돼. 혹은 세 모집단의 평균이 모두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귀무가설은 수식으로 표현이 되죠. 다시 말하면 모든 모집단의 평균이 같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검정 통계량은 표본 간 분산을 표본 내 분산으로 나눠준 값이 되고요. 그리고 이 검정 통계량의 확률 분포는 F 분포를 따르고 이 모집단이 3개인 경우 같으면 K가 3이니까 K-1이 분자에 딸린 자유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의 자유도는 전체 N-K3 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가경역 경계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F분포에서 이 오른쪽 귀퉁이 있죠. 여기에 귀퉁이 꼬리 부분이 알파가 되게 하는 F값. 네, 이게 이제 경계값이 되는 거겠죠. 네. 좌측으로는 이게 양측 검증처럼 좌측으로 알파를 2분의 1로 해서 좌측 경계값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우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표본간 분산을 표본 내 분산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나눴는데 그게 1보다 훨씬 작은 값이다. 표본간 분산이 표본 내 분산보다 작아서 1보다 작아서 작은 값을 갖는다. 이 경우에는요. 모집단 평균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모집단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려면 표본간 분산은 표본 내 분산보다 더 커야 되고요. 어느 정도 커야 되는가? 기가경역 오른쪽의 기가경역 경계값보다 더 넘어서는 정도로 커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알파를 2분의 1로 나누지 않고 오른쪽 우측 검증의 경계값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 경계값이 바로 F 알파 그리고 분자 degrees of freedom, 분모의 degrees of freedom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F 분포상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 기가경역 경계값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설정되고 이거보다 오른쪽 이 면적이 알파 면적이 되게 하는 그 경계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의확률 같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유의확률은 만약 검증 통계치 F값을 계산했더니 그게 아마 이 값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 값을 경계로 해서 이 값보다 같거나 큰 값이 나올 이 면적 있죠. 확률. 이게 이제 P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 P값이 이 알파보다 작다 하는 얘기는 검증 통계치가 이 경계값보다 밖에 떨어지는 값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유의확률 P값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그 검증 통계치보다 같거나 큰 값이 나올 확률이 P값이 되고요. P값이 알파보다 같거나 작을 때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뭐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죠. 그래서 분산 분석을 실제 한 표를 예를 이제 가져왔어요. 우리가 연습 문제로 썼던 데이터 있죠. 그게 이제 반이 세 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 반 사이에 학업 성취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까? 만약 반이 뭔가 선생님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반별로 교수법이 다르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그게 뭔가 모집단에서 평균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는가? 그래서 A 교수법을 쓴 집단, B 교수법을 쓴 집단, 뭐 하나는 이제 이도저도 아닌 뭐 비교 집단, 뭐 이렇게 이제 세 집단으로 구분했다고 했을 때에
그 교수법이 뭔가 유의한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안 되느냐를 검증하고자 할 때 이제 이렇게 세 집단의 모집단의 평균에 있어서 학업 성취도 평균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이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분산 분석을 이론 배치 분산 원웨이 아노바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원웨이는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집단을 구분해주는 요인이 하나가 적용된 거죠. 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요인. 그래서 하나를 적용하면 원웨이 아노바가 되고요. 집단을 구분해주는 게 만약 두 요인을 가지고 매트릭스처럼 해서 구분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투웨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반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반별로 또 성별로 또 하나 구분을 해주면 1반이면서 남녀 구분이 되고요. 2반에도 남녀 구분, 3반도 남녀 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집단이 6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투웨이 아노바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요인만 의해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서 모집단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웨이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결과표가 이런 결과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알 수 있죠. 이게 제곱합 SS가 되고요. 이거 집단 간 표본 간이니까 비트윈이 되고요. 표본 내 이거 위드인이 돼서 결국은 이게 이제 SSB, 이게 SSW, 이게 SST.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값을 더하면 SST 값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값의 합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 딸린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이 집단이 3개니까 K-1에서 2가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 여기에 속한 그러한 개체 수, 관측치 수가 85개거든요. 거기에서 3을 빼주니까 82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합계 SST에 딸린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은 전체 표본수에서 2를 빼줬으니까 84가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MSB는 SSB에서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으로 나눠준 게 MSB. 그 다음에 SSW를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으로 나눠줘서 MSW가 됐고요. MSB를 MSW로 나눠줘서 F값이 됐습니다. 이 F값 5.385, 이 5.385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F분포에서요. 이 각각의 이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이 2와 82인 그러한 F분포가 이거라고 치면 거기에서 나온 F값이 있죠. 이게 5.385라는 거예요. 그 5.385가 예를 들어 이쯤이다 그러면 바로 이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올 이 면적, 이게 P값 아니겠어요? 그 P값이 이 경우에는 0.006이 나온 겁니다. 0.006. 그렇다면 알파 레벨을 0.05로 하면 이 P값은 0.05보다 당연히 작죠. 그래서 알파 레벨 0.05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알파 레벨을 서로 0.01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도 더 작죠. 그러니까 이걸 P값을 근거로 해서 보면 알파 레벨 0.01 수준에서도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알파 레벨 0.01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했다는 얘기는 신뢰 수준으로 치면 99% 신뢰컨대 확신컨대 이 모집단에서 모집단의 평균값들이 모두 다 같다고 할 수 없다. 이제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분산 분석 표, 결과표 해석을 그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 결과표를 이렇게 주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역으로 이게 어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거구나 해서 그 연구가설을 역으로 이제 추론해서 써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과 기무가설도 실제 써볼 수 있을 거고요. 기무가설은 뮤1 이꼴 뮤2 이꼴 뮤3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대립가설은 세 모집단의 평균값이 모두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표에서 SSB 값 찾을 수 있죠. SSW 값, SST 값, 그리고 각각에 딸린 자유도 다 찾을 수 있죠.
그리고 SSB 더하기 SSW가 SST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SSB, SSW를 자유도로 나누면 MSB, MSW가 되고요. 그리고 검증 통계치가 이 MSB를 MSW로 나눈 값이 검증 통계치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P값 찾을 수 있겠죠. 그 P값에 근거해서 대립가서 채택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 가설 검증이 F테스트에 따른 가설 검증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세 집단 이상일 경우에 아노바를 설정을 했다고 했는데 모집단이 두 개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아노바가 두 집단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두 개인 경우에는 이게 성별인 경우로 이제 성별에 의해서 두 집단으로 나눈 경우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하겠죠. 이 경우에는 T테스트로도 되고 이 아노바 F검정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건데요. 실제 T테스트와 아노바로 다 돌려본 거를 여기에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위에가 이론 배치 분산 앞에서 봤던 방식 있죠. 원A 아노바. 이거를 이번에는 이제 성별 기준에서 학업 성취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걸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결과를 한번 보시면 뭐 F값 나왔고요. 유의 확률을 보세요. P값. 이게 0.421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레벨 0.05로 설정하면 알파레벨 0.05 수준에서 이 P값으로는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결론이 나왔죠. 그리고 이걸 T검정으로 한번 돌려봤어요. 다시 T검정.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독립표본 T검정이 되죠. 독립표본 T검정. T검정으로 해서 이 등분산 가정 분산이 두 집단이 같다 하는 그 가정하에서 T테스트를 하면 T값은 마이너스 0.809고요. 이 유의 확률을 보세요. 유의 확률을 보면 0.421이 나왔잖아요. 바로 이 유의 확률을 보면 이 F테스트 아노바에서의 유의 확률하고 같은 유의 확률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T테스트로 해서 나온 결론이나 F테스트를 해서 나온 결론이 모두 다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이 경우에는 기각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집단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아노바 분산 분석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